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간만에 꿀맛 같은 3일 연휴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흐름도 그렇고요. 어떤 걸 사고 있는지 보면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알 수 있겠죠. 자, 세계 경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또 흔들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월스트리트이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었죠, 지난주에. 성장주 중심으로 랠리를 하고 있다네요. 트위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일론 머스크 씨 때문이겠죠. 거의 뭐 정보합 정도입니다.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세가 멈췄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반등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최대의 산유국이죠. 원유 가격을 인상했고요. 인상을 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얘들이 무슨 자신이 있나 보다. 수요가 많은가 보다라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120불을 복귀했는데요. 여기를 뚫어올리긴 정말 힘들 겁니다. 사람들의 그 인지하는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 원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도 뭐 산업 전반에 쓰이고 거기에 교통 뭐 등등에 다 쓰이는 원유라고 해도 뭐 원유가 뭐 200불 하면 쓰겠어요? 다들 아껴 쓰겠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유류세 할인 같은 걸 해주는 건 이 인플레이션에 반한 행동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왜냐? 원유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도 낭비를 좀 줄여야겠죠.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쓰게 됩니다. 유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대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주유소 가면 2,100원 뭐 이러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6만전자의 덫, 삼성전자 증권가 목표가도 하락. 정말 희소식이죠. 증권가 저놈들이 하락한다고 하면 완전 희소식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야, 삼성전자 실적 올라갈 것 같아. 얘기하면서도 목표가는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얼굴 때리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과 주가 목표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인은 다른 기업들처럼 글로벌 긴축 기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다는 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부품들은 사실은 글로벌 긴축이랑은 관계가 없을 수 있죠. 팔고 있는 것들이 좀 약간 필수품이나 그다음에 산업 전반에 완전 쌀알 같은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랑은 사실 좀 애매하죠. 자, 요즘 강남 부자들은 부동산 대신에 이거 사더라. PB, 프라이빗 뱅커죠. 알려준 따끈한 뉴스.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따끈하다고 합니다. 뉴스가. 일단 뭐가 따끈한지 보면요. 절세 혜택이 중요한 큰손들이 매매 차익을 노리고 금리 상승기에 가격이 하락한 국고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뭐 이건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왜 이걸 지금 얘기할까요? 약간 물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기사입니다. 뭐 국고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자, 세계 주요 증시를 보면 간단합니다. 방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반등, 반등, 중국 반등, 베트남 반등, 유로 반등, 영국 반등, 독일 반등, 러시아 물음표, 인도네시아 반등, 브라질 반등, 대만 가까운 반등, 인도 반등.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죠. 글로벌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국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가 싸지고 있다. 국채가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이상하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금이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금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렸던 시장 패닉이었던 겁니다. 패닉. 사람들이 방향성을 모르고 그냥 투자자들이 전부 다 그냥 가라앉고 있던 거예요. 이제 약간 방향성을 잡고 있다 정도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같은 방향으로 반등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지지선을 붕괴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갭 상승이 일어났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기 아일랜드 갭 발생했죠. 아일랜드 갭은 섬갭입니다. 섬갭. 갭 하락과 갭 상승이 반복되면 아일랜드 섬처럼 고여있게 되죠. 그럼 투자자들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갭 하락을 했으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그냥 백지 잘 가지고 있다 바로 손해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손절도 못하는 거죠.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갭 상승이 있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거고 갭 하락이 있다는 건 악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망을 하게 된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 사람들은 방향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갭 상승을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하락 추세를 깨는 것과 같은 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즉 속임수 캔들일 확률이 높다. 여기서 갭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패닉에 빠지겠죠. 여기 4개 캔들을 샀던 투자자들은 또 백지 그냥 물려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갭 하락을 하고 지지선을 깨고 다시 내려가면 손절이 나온다. 그럼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 그냥 인버스 손절하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회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증시는 상승해야 좋은 겁니다. 그냥 혹시나 모를 폭락이 발생했을 때 그냥 손 놓고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인버스로 수익을 보고 그 수익으로 다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손해볼 게 없는 전략이죠. 일단 뭐 손절하면 손해지만 제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자, 주식에 관심 끄려고요. 박스피가 질린 개미들이 증시를 떠났다. 떠났다.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 제가 늘 보는 거죠.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세다.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세라는 건 뭐죠? 증시로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 빼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증시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까지 짙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개인 투자자가 떠난다는 건 증시에 약간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떠나면 누가 들어올까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겠죠. 이게 간단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떠났다는 건 개인 투자자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누가 샀을까요? 다 땅바닥에 버렸을까요? 아니요. 개인 투자자 반대 세력인 외국인 기관이 샀다는 거겠죠. 그럼 외국인 기관은 뭘 샀을까요? 3개월 만에 순매수한 외국인 뭐 샀나 뜯어봤더니 매수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담았다는 거겠죠. 기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그걸 샀다라는 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공매도 했던 것도 상환을 하겠죠. 여기서. 공매도 잔고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지금 외국인은 슬슬 방향을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팔고 시총 상위주를 사고 있으면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일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경계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게 제 기조입니다. 제레미 다이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죠. 경제 허리케인이 곧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얘들은 possible, 가능성만 얘기합니다. 확신은 절대 안 하죠. 왜냐? 확신에다 틀리면 자기들 그냥 면목이 없어지잖아요.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어찌되었건 공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좀 여겨지죠. 이 영향으로 지수는 하락 마감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의미는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경제 허리케인이 곧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발생하면 그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나갑니까? 근데 미리 알고 나갔는데 올라가면 그 손해는 어떡하죠? 하락하건 상승하건 주식을 들고 있어야 수익도 보고 손해도 보는 겁니다.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준비가 끝났다. 다누리는 8월 3일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죠. 이 정부가 움직이겠죠.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부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발사 참관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관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언론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정부가 감히 살아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관련주를 좀 주목해봐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확실히. 지금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종목을 체크 안 해봤는데 분명히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21조 원 투자 미 파운드리 공장 6월에 착공한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장비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동진 세미캠, 원익 IPS, 한미 반도체 등 소재 관련주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폭 목표가 하향했다고 합니다. 낮아진 하락 리스크는 매력, 개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와서 하향 얘기를 하고 있죠. 진작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하향 이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정말 증권사들은 진짜 무죄불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어찌되었건 코로나 특수 플랫폼 기업의 호재 같은 걸로 슈팅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얘들은 어떻게 매물을 처리해야 될까요? 이걸 누가 떠안아 줄까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슈팅 이후에 서서히 말려 죽이는 흐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였죠? 시즌입니다. 시즌. 제가 시즌 끝이라고 얘기했다가 진짜 찬티들한테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예, 업종 모멘텀은 다릅니다. 당연히. 예, 뭐 네이버랑 CJ랑 같겠습니까 서로. 하지만 대형주고 CJ는 코스닥 대형주고 시총 상위권이잖아요. 그리고 큰 슈팅을 줬다가 조정을 보인 종목입니다. 대형주의 흐름은 어차피 유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외국인 기관 등 큰 손들이 매물을 털어버리는 방법은 일정합니다. 시대에 따라 트렌드가 바뀔 뿐이죠. 근데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럼 흐름을 보면 되겠죠.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젠과 카카오를 좀 비교했는데요. 같은 듯 다른 듯 해요. 자, 시젠 보시면 코로나 특수로 쭉 슈팅했다가 이렇게 하락했죠.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 보시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상단으로 계속 붙고 있습니다. 즉 시젠은 하락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네, 시젠 지지선이 여기였죠. 지지선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집 구간. 지금 외국인 기관 등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을 겁니다. 시젠은. 지금 당장 상승한다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하지만 매집 구간에 들어갔음에 틀림없다. 시젠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잉여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 바이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은 좀 웅크리면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란 거죠. 그 전에 시젠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시킨다는 겁니다. 하락시키는데 사람 말려주길 흐름이죠. 이게 계단식 하락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계단식 하락. 자, 계단식 하락을 하는데 큰 슈팅을 줬다가 크게 하락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죠. 아, 그러면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이거 하락을 끝내는 흐름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상. 속인 거죠. 속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 지지선을 매몰차에 깨고 내려갑니다. 예, 거기다 트랩 스윙까지 보이죠. 그리고 내려갔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얗게 질리는 거죠. 어이씨, 나 시즌 망했다. 물렸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팔 거다. 그리고 이 하락할 타이밍에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뭐 곡물 관련주, 막 현대사료 이런 거 막 슈팅 줄 때 막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시즌 물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걸 손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 또 망하는 거죠. 일단 시즌은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있었다. 자, 이런 흐름이 보였었죠. 크게 슈팅을 줬다가 그 슈팅을 다시 돌리는 부분. 자, 보시면 카카오도 하락하다가 굉장히 유사하죠. 흐름이. 하락하다가 다시 이렇게 큰 슈팅을 줬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죠. 예. 이렇게 지지선 깨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얘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물을 털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부터 상승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락을 진득히 기다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모멘텀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 무조건 뭐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수급 흐름상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시젠 사례를 보면서 아, 큰손 애들은 물량을 이렇게 슈팅 줬다가 저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정도만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기 휠라코리아 비교하면서 유사 흐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미리 샀습니다라고 하면서 휠라코리아 수익 창출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들은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좀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좀 봐야 됩니다. 공매도 잔고를 예의주시해야겠죠. 네이버 카카오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는 정부 정책을 좀 주시해야 되죠. 포스트 코로나 종목에 좀 집중해봐야 됩니다. 건설, 원전, IT 관련주, 여행 숙박 관련주죠. 바이오로 계속 봐야 됩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큰 조정기를 보냈습니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큰 매집이 이루어졌겠죠. 이제 매집은 했고 이제 제갈량이 동풍이 불기 기다리듯이 그 사람들도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아스코라든가 바이오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아마 좀 상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쯤 좀 오를지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서의 상사가 물어봤어요. 야, 이 증시 어때?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아, 상하이 봉쇄도 해제됐죠, 이제. 우려했던 금리 인상 허리케인도 지나가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떠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외국인 기관이 반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를 하겠죠. 하락을 대비하면서 차근차근 유망 섹터 중심으로 보면 어떨까요? 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근데 최근 증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활발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